안녕하십니까, 박재경입니다. 기업 분석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목표로 하는 개별 기업에 대한 정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 성공 취업 핵심 전략의 일환으로 기업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 경영 환경 분석, 두 번째 시간 산업 분석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개별 기업을 직접적으로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나를 위한 이유로,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좋은 회사가 어떤 회사이냐, 내가 앞으로 평생 동안 몸담고 일할 기업이 과연 안정적으로 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나의 능력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것이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기업에서 나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를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어필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해 요구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보들을 내가 소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기업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경영 환경. 자,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경영의 내 외부적인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꾸준히 살펴봐서 그거를 바탕으로서의 기업의 전략을 같이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군이 현재 경영 환경에서 어떤 양태로 움직여가고 있는가, 발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양길로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기업이 이러한 산업군의 흐름, 트렌드와 더불어서 연동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의 방법은 첫 번째, 큰 틀에서 경영 환경에 대한 분석부터 산업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개별 기업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규모를 축소시켜서 조금 더 세밀하게 파고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개별 기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개별 기업을 분석하게 될 때 보통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툴들이 있죠. 과거에는 사실은 이렇게 개별 기업들을 우리가 유용하게 분석할 수 있는 툴들이 정보의 루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발품을 팔아야 되거나 아니면 인쇄 매체로 출판되는 것들을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너무너무 좋아져서 정보에 어떻게 보면 홍수라고도 할 수 있죠. 너무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취할 것인가, 이게 필요한 것 같고요. 오히려 또 정보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루트를 잘 찾아서 쉽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참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할 때 보통 분석의 툴로서 많이 정보를 취하는 곳이 대부분 이렇죠.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기업 분석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당 회사의 홈페이지는 전부 다 한 번씩 들어가 볼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요새는 웬만한 정보들이 다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만 꼼꼼히 읽어도 이 회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우리의 고객들에게 우리 기업들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나와 있는 정보들은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의 정보들만 담겨져 있고, 어떻게 보면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정보들은 사실은 걸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만 취하고 나서 나는 기업 분석이 충분히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재무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다른 정부기관의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장사가 잘 되고 있는가, 경영이 웬만한 이익을 내면서, 우리가 목표로 한 이익을 적정하게 내면서 영속적인 발전을 구가해야 될 만큼의 충분한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지 시스템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회사의 외부 감사기관에서 분석 보고한 자료들도 첨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루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업에서 차입금을 받았을 때 꼭 중요한 것이 사실은 신용 정보이거든요. 신용 정보를 확인해 보게 되면 이 기업이 얼마만큼 내실을 기해서 경영이 유지되고 있는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감안해 볼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유료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중앙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산업 분석에 유용한 도구였던 산업연구원에서 발행되는 그러한 그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가 목표로 하는 기업이 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상장 공시 시스템을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 것도 그 기업에 대한 개별 기업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들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혹시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공공기관이 어떠한 설립 목적에 의해서 어떤 감독관청의 감독관청을 받고 어떤 법령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들을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거기에는 채용에 대한 정보들도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 기관별로 채용에 언제 채용을 하는가, 채용 규모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굳이 개별 사이트를 접속해서 볼 필요가 없이 공공기관 알리오 사이트라고 하는 곳을 하나를 즐겨찾기 해두시면 유용하게 정보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338개의 공공기관이 등재가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2018년 현재. 그다음에 대학교 교직원으로 입사를 희망한다 하는 사람들, 꿈의 직장이라도 보통 이렇게 우리가 세간에서 알려져 있죠. 그런 경우에 대학의 교직원으로 취업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육부의 대학별 공시 시스템인 대학 알림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참고하시고 활용해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은 기업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루트가 바로 돈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투자를 했는데 투자금을 제대로 불려서 적절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정보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것들은 증권가에서 이렇게 정보들이 양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팍스넷이라고 하는 내가 가려고 하는 기업이 상장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팍스넷이라고 하는 증권 주가 분석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이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통 그 종목에 대한 전문가들의 그 실적 분석이라든지 향후 주가의 흐름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들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 기업들이 지금 우리가 어떤 형태로 뭔가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시하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이 게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팍스넷을 이용하시게 되면 주가의 흐름, 그다음에 재무적인 관점, 그다음에 사업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런 창이 나타나죠. 그래서 검색창에다가 개별 종목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게 되면 내용이 뜨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주요 주주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개별 기업의 설립 일자, 개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용 등급,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어떻고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이트에서 종합적인 정보들을 같이 취할 수 있는 상당히 유용한 사이트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개별 기업의 경영 현황, 주요 주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보게 되면 투자자들의 현황이 어떠한가, 그다음에 주가의 흐름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권 시장에서는 돈의 흐름에 따라서 상당히 그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에 투자한 기관에 대해서 이게 수익을 어떻게 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주가에 연동되고 반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는 경우도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그 직무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로 우리 회사에 입사하려고 하는가, 정말로 입사할 의도가 있어서 오랫동안 근무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이 회사를 지원했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한 방법으로 어제 전일 종가 기준으로 우리 회사의 주가는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면접에서 질문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심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것들, 정보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업 내용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이
목적 사업군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예시로 되어 있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우리가 쉽게 알기로는 배를 만드는 중공업 회사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 위에도 에너지, 그다음에 석유 정제, 뭐 금융,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의 사업군들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여기 사업의 내용 편에서 확인을 좀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영 환경. 대내적인 환경은 어떠한가, 대외적인 환경은 어떠한가, 그다음에 주력을 하고 있는 업종의 환경은 어떠하고 주력 이외의 나머지 주변 사업들은 현재 상황이 어떠하고 전망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이 공인회계사들이나 이런 외부 감사기관들의 정보에 의해서 디테일하게 분석되어 있는 것들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생산 능력이나 이런 것들, 조금 더 우리가 특히 이쪽 직무로 가고자 하는 생산 관리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한 정보들을 이쪽 사이트에서도 얻어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주요 제품의 현황, 그러니까 완성품으로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매출 비중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전통 산업의 현재 볼륨이 높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 핵심 사업의 방향으로 지금 매출 규모나 이런 것들이 옮겨가고 있는가, 제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가들을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상장이 안 돼 있고 조금 규모가 낮은 중소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쪽에서 우리가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따져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보통 기업을 구분할 때 대기업 아니면 중소기업 이렇게들 보통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많이 하시죠. 사실은 과거에 법은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중소기업의 그 중소기업 척지법이나 이런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던 중소기업이 어느 날 매출이나 뭐 이런 기준을 넘게 되면 이제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가 된단 말이죠. 근데 하루아침에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분류가 돼 버리면 갑작스럽게 그 환경에 변화되는 그 혜택,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적응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지정한 게 어떤 거냐면 중소기업에서 바로 대기업으로 이행되지 않고 중간에 이제 레인지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중견기업이라고 타이틀을 붙여서 중소기업에서 받던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감해지지만 바로 대기업으로 옮겨가서 급격한 변화를 겪는 것보다는 조금 완화를 시켜서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구분 기준이 바로 중견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사실은 중견기업 중에서요, 대기업 못지않은 복리후생 제도, 그다음에 사업성, 기술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훨씬 더 지명도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노려보는 것도 대기업 일변도로 말 그대로 바늘구멍을 낙타가 끼어가는 것처럼 그런 형국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오히려 내가 가진 강점들을 잘 발휘해서 향후에 기업의 발전에도 내가 기여를 하고 기업의 발전과 더불어서 나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연합회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업계 선두주자라고 하는 기업들이 중견기업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가 권장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개별 중소기업들의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놓는 부분, 그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이제 이름이 좀 바뀌었죠. 과거에는 중소기업청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벤처 중소기업부라고 하나요? 그렇게 이제 신정부 들어서 새로 설립된 그런 부처가 있죠. 그쪽에서 운영하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들, 소위 말해서 강소기업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규모는 작지만 사업성은 좋고, 특히 세계적인 탑 기술력이 뭐 두세 가지 있는, 뭐 1, 2위권에 포진되어 있는 이런 발군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따로 모아서 연도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입생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그쪽에 나열되어 있는 회사들은 적어도 정부가 보증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업성과 이런 것들은 믿어도 되겠다. 그래서 의심 없이 여러분들이 설사 잘 들어보지 못했던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기업들은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는 것도 지금 막 경색되어 있는 취업 전국을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수출입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방금 중소기업청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와 비슷한 정보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은행에서도 해외 수출되는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나 이런 쪽을 다 별도로 선발을 해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지정된 기업들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월드 클래스다, 히든 챔피언이다라고 해서 지정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월드 클래스 300 같은 경우는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종합 화장품 메이커 중에서 한국
콜마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많이 아는 분들은 꽤 있는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업이 사실은 아모레퍼시픽 못지않게 그 화장품 완제품을 생산해서 ODM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해외 유수 화장품 회사에 납품을 하고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체 상표로 개발돼서 판매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처우도 좋고 요즘은 이제 많이 알려지기도 해서 우리 취준생들이 많이들 이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는데 한국 월드클래스 300에 링크되어 있는 그 회사 아마 제가 얼마 전까지 확인한 바로는 그 회사의 회장님께서 이 회사를 월드클래스 300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우리가 조금 더 취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유용한 기사들이 기업 분석 도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의 이슈들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지 우리가 날마다 배달되어지는 신문 중에서 특히 산업면 우리 산업이 속해 있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이 속해 있는 그 산업의 현황이나 전망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경제신문의 면을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언론이 비친 우리의 회사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너무 오래된 그런 자료들을 갖고 보는 것은 별로 시성이 없어서 의미가 없고요. 최근에 나왔던 이슈화 됐던 기사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한국 언론재단에서 운영하는 카인즈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기사에 관련된 테마별로 우리가 입맛대로 가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놓치지 않고 회사의 이슈들이 언론에 어떤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사실 언론에 비춰지게 되면 이제 소비자들한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크겠죠. 그런 식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조금 확장시키게 되면 여러 가지의 기업에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집에 앉아서 또는 도서관에 앉아서 얼마든지 그냥 수월하게 정보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요즘 보니까 그 취준생들 중에 그 사이트들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특정 사이트를 제가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기업에 대한 평판, 복리후생, 근로조건 여러 가지 것들을 망라해서 손쉽게 변환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주는 그런 아주 유용한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잘 아는 몇 군데 기업들을 샘플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많은 부분이 상당 부분 그 사실에 근접해 있고 정보를 수집을 해서 가공 처리하는데 꽤 많은 공을 들였겠다는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는데요. 안타깝게도 거기에는 몇 가지 오류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임직원들, 거기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던데 사실은 우리 취준생 입장에서는 그쪽에 눈이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일정 부분은 상당수는 실제로 그 기업에서 몸담고 있다가 안 좋은 감정을 갖고 나온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쓴 글도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폄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조금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참고를 하시는 건 도움이 되실 것이나 반드시 검증의 과정은 거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맹신하지 마시라. 그게 절대적인 정보인 양 그거의 기준에 의해서 기준 삼지는 마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하실 수만 있다면 나만의 차별화된 취업 전략의 일환으로 기업 분석을 하신다면 저는 꼭 직접 발품을 팔아서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지시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취업에 관련된 부분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연인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과 다를 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정성을 다하고 성실성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만큼 절박함을 행동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요즘은 탈스펙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블라인드 채용이 일반화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직무 역량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이러한 내가 가고자 하는 개별 기업에 대해서 디테일한 정보들을 내 입맛대로 편하게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야말로 사실은 직무 역량 중에 중요한 항목이라고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상당히 좀 중요하게 눈여겨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아까 제가 살펴봤던 루트별로 좀 들어가서 회사 홈페이지나 이런
정보 매체를 어떤 부분들을 좀 취해야 될 것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좀 들어봤습니다. 특정 업체명이 거론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특정 사이트를 제가 분석을 해서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런 정보들이 있게 되는데 기본적인 기업 개요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 경영 이념이라든지 기업의 철학, 이 기업이 경영을 통해서 어떤 걸 구현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그들의 입맛에 맞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나의 가치관과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의 철학이 일치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도 꼭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달달달 암기할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내가 우리 회사를 입사했다고 가정하고 목표로 하는 기업에 입사했다고 가정하고 거기에 외부 손님이 오셨을 때 내가 적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정도면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사실은 인재상. 근데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셔야 될 부분은요. 인재상과 기업에서 뽑고자 하는 채용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개별 기업 중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상당 부분이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래도 우리 기업이 추구하는 인재상과 지원하는 인재가 부합되는가를 사실 따져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인재상에 대한 것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인재상을 달달달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인재상이 추구하는 바를 나의 언어로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중심으로 그냥 암기를 하고 그냥 그 특별한 분석 없이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주어져 있는 열정이라고 이를테면 열정, 그다음에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생각하는 열정은 어떤 거고 내가 생각하는 혁신은 어떤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회사 영역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회사의 역사가 오래될수록 연역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질 텐데요. 이거를 다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는 없겠죠. 자,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거고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취하면 되냐면요. 회사가 급격하게 도약 성장했던 부분이라든지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이 됐다든지 특별한 어떤 레벨업되는 변화를 극심하게 겪었던 그런 부분의 이슈들을 연역해서 우리가 좀 찾아서 머릿속에 넣어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아이덴티티에 대한 것들은 갖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 회사의 문화하고도 연관돼 있다고 보면 돼요. 창조, 적극적인 의지, 강인한 추진력. 우리가 중공업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사실은 이쪽에서 추구하고 있는 회사의 아이덴티티가 일치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충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회사의 문화에 녹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의 분위기는 이러하겠구나. 문화는 이러하겠구나. 그럼 과연 나하고 맞는 것인가? 이것들을 반드시 한번 거름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재상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들을 어떻게 이 인재상에 이렇게 연결시켜서 객관적인 어떤 나의 그 설명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을 하실 것인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재 경영 사람이 요새 뭐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가 어느 기업이든지 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우리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체계도 살짝 살펴보게 되면 나중에 자기 개발하는 거라든지 직무 경로를 어떻게 커리어 패스를 설정하고 하는 데에도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특히 기업들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면접 중에 그 질문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향후에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어느 수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가?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가? 우리 회사에서 목표가 뭔가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는데 회사에 대한 시스템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인재 육성의 체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몇 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기업에서 자리하고 있을지를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라도 육성 경로에 대한 이해는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뭐 대부분 지금 요새 직무 역량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들을 갖고 들어오신 건 맞을 텐데요. 내가 가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직무 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직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채용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직무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영업 같은 경우는 뭐 이러한 일을 한다. 뭐 협상 관련된 역량이 중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판매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되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중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 직무의 내용 중에서 이런 것들이 직무 역량이 되겠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강점 중에서 어떻게 이거를 직무 역량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직무에 대한 이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무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이 조직에서 어떤 경로로 성장을 하게 되고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사는 늘 변화 발전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조금씩 핵심적인 부분들을 변화를 시켜가면서 사업의 트렌드에 맞게끔 움직여갑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디에 드러나냐 그러면 사실은 올 한 해 우리 회사의 경영의 핵심 키워드 이슈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드러납니다. 보통 매년 1월 1일 날 어느 기관 기업을 막론하고 시무식을 하게 되죠. 그때 대표이사가 올 한 해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하겠다라고 밝히는 그 화두, 그게 이제 신년사가 될 텐데 신년사를 보게 되면 올 한 해 이 회사는 어떤 부분에 전력 투구를 해서 어떠한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올해 입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내가 여기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뽑아낼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핵심 키워드를 경영의 핵심 키워드를 읽으실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신년사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올 한 해 2018년 이 기업이 밝히고 있는 신년사의 핵심 구절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그 조선업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과거의 창립 이념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다. 중국과 지금 우리 경쟁하고 있잖아요. 선박의 수주 단가라 이런 걸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들하고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원가를 어떻게 절감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날 수 있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히 뭐 인건비 갖고 될 것이 아니라 이런 경쟁력들을 키우기 위한 연구 개발에도 집중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이슈로 키워드로 제시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별 기업에 대한 분석의 정보들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에 대한 그 어떤 루트를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봤었고요. 각각의 그 추집된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꼭 정보를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보로서 활용 가치가 높도록 가공하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